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진짜 내 사람이 맞을까요? 믿고 있던 그 사람, 정말 내 편이 맞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똑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진짜 내 편인지는 다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들 웃으며 잘 지내니까요. 인사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만큼 더 헷갈립니다. 겉으로는 다 좋은 사람들 같거든요. 주변을 보면 진짜 내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인 것 같을까요? 사실 그 차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괜히 마음만 쓰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생각보다 큰 손해입니다. 오늘은 당장 멀어져야 할 사람과 끝까지 곁에 두어도 괜찮은 사람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부 뒤에 숨은 속마음.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반가웠습니다. 몇 년 만에 받는 연락이었거든요. 그동안 안부 한 번 없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도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그나저나 있잖아.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에 눈이 침침해서 병원을 좀 알아보는 중인데 너가 백내장 수술했다고 했잖아. 어디서 했어? 괜찮았어?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내가 궁금해서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겁니다. 병원 정보를 알려준 후 그 친구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도움됐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그 어떤 안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나만 겪는 걸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현상입니다. 미국 UCLA 대학교에서는 5,200명을 대상으로 선택적 연락 패턴과 관계의 진정성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의 91%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었고, 이런 패턴은 평균 7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준 후에도 감사 표현이 형식적이었으며 상대방이 힘들 때는 연락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평소엔 생각도 안 하다가 뭔가 필요하면 그제야 떠올립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작은 부탁이라 더 씁쓸합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들어주자니 이용당하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 피곤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부담 주기 싫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나온다. 진짜 마음 있는 사람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있지? 이 한마디라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부탁만 하고 사라집니다. 힘들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제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없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힘들 때 이 사람에게 연락해도 될까 하고 망설여지는 관계라면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부담 없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 깎아먹는 사람. 동네 경로당에서 지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 딸은 요즘 승진해서 바빠.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처음 말을 꺼낸 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분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에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그분이 또 말을 끊었습니다. 여행? 우리는 지난달에 제주도 다녀왔어. 5성급 호텔에서 묵었는데 얼마나 좋던지. 조식 뷔페가 정말 좋더라고. 결국 그날 내내 그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3,800명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과 관계 만족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화의 70% 이상을 자기 이야기로만 채우는 사람과 관계 만족도는 2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나한테는 같은 표현으로 화제를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정서적 피로를 3배 이상 유발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당신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청중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걱정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기쁜 일을 말해도 자기 일로 화제를 바꿉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시간만 보낸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더 지칩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고 귀를 열어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는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감정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려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약속 하나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오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점심 어때?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좋지. 그날 보자.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전날 확인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12시에 식당에서 보는 거 맞지? 응, 알았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보자. 아쉽지만 이해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또 당일에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만나자. 세 번째 약속을 잡았습니다. 또 당일 취소였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온다고 해서 미안, 다음에 보자.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쯤 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는 기다려도 되는 사람일까?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관계의 우선순위 신호로 봅니다. 자주 취소되는 약속은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가 뒤로 밀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의 시간은 미뤄도 되는 순서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어도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마음을 비워두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짜 내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때는 미안함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약속을 먼저 잡으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주 보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요즘 어때? 유치원 적응 잘해?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는 제 손주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데 손주 이름뿐 아니라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울었는데 이제 잘 다녀. 요즘은 친구도 생겼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걸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제 자녀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깊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런 작은 관심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더 오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집중도와 정서적 중요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기억 정확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름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행동은 그만큼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요즘 어때? 라고 묻기보다 민수는 회사 적응은 잘해? 서연이 시험은 괜찮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전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물어봐 줍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아끼는 것을 함께 보라.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애써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이런 사람 한 명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7번째,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랜 연애 끝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 날짜 잡혔어. 내년 봄에 하기로 했어. 친구는 제 말을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축하해. 얼마나 기쁘겠어. 예식장은 어디로 했어? 이야기 좀 들려줘. 그 순간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친구는 계속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좋겠다, 축하해.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 날짜 잡혔어. 내년 4월에 하기로 했어. 친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 요즘 결혼식 비용 엄청 들잖아. 준비 많이 힘들겠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식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축하보다 현실이 먼저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조심해야 할 이야기가 앞서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소식이었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더 환해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차이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더 편안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3,900명을 대상으로 타인의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과 관계 만족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대방의 기쁜 일을 자기 일처럼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는 관계 만족도가 일반 관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축하보다 걱정이나 현실적인 부담을 먼저 언급하는 관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빈도와 친밀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쁨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보다 아무 말 걱정 없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한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마음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앞서거나 뒤처졌다는 생각 대신 그저 함께 웃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내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셔도 됩니다. 8번째, 오랜만에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작년 가을 이후로 1년 넘게 보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연락만 가끔 했을 뿐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언제 봤더라? 작년 추석 때? 맞아.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1년 넘게 못 봤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얘기하는데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굳이 근황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히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못 봐도 늘 그대로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도 늘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고 자리를 함께하면 괜히 긴장이 됩니다. 자주 만나도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만난 횟수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는 5,100명을 대상으로 만남 빈도와 관계 친밀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6개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만났을 때 편안함이 유지되는 관계의 대부분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반대로 자주 만났지만 만남이 줄어들자마자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도 마음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오랜만에 만나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없고 말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오래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과 같다. 진짜 내 사람은 오래 못 만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거리는 그대로이고 다시 만나면 어제처럼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평생 소중히 하세요. 그 사람은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 만나든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웃어주고 모든 관계를 붙잡기엔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이제는 존중이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내 가족을 기억해주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오래 못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이 남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와 함께 하세요.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내 사람과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길에 편안한 마음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